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선물 화면에 대해서 말입니다. 엊그제 그 가입하신 얼마 안 된 초보 회원님이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이제 좀 오래 봐야 돼요, 화면이. 처음 접하는 화면이다 보니까 좀 오래 봐야 되는데, 그래도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를 추가를 한번 해봤어요. 크게 추가한 건 아니고. 지금은 선물하면은 매물대도 있고 교차 차트도 있고 또 뭐 있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 5분, 15분, 30분의 곡선 모양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걸 별로 중요시 생각 안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제가 15년 전에 처음에 방송할 때 뭐 갖고 했었냐면, 그때는 매물대도 없었고 교차 차트하고 곡선 삼형제하고 간략하게 나오는 엑셀. 그때는 엑셀에 건수 자량 강도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1차장, 2차장. 이 세 개가 합쳐질 때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갭이 크게 뜨게 되면 조금 기다려 봐야 돼요. 그런데 곡선 삼형제 방향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거는 진입의 방이라기보다는 선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방향을 잡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다운받아서 화면들까지 다시 받으세요. 자, 일단 보죠. 오늘 장을 보죠. 자, 엑셀도 조금 화면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디가 바뀌었는지 모르시는 분들 반성하시고. 자, 일단 보면 장 시작 10초 전인데 303.90에서 시작한대. 303.90이면 어디냐면 한 이쯤이죠. 그러면 일단 5분 곡선 아래 있고 5분 15분 곡선 아래 있고 살짝만 내려오면 아래 되겠죠. 그 다음에 30분 당연히 아래 있고. 그럼 일단 밑에 걸리는 게 없어요. 그죠? 아, 그러면 건수 전략 마이너스 7만 매도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요거는 요즘에 나온 현상인데, 지금 백오데이션이 마이너스 2.45점. 백오데이션이 뭐냐면 선물가하고 코스피 200하고의 간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2.3면 백오데이션 2.3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럼 뭐가 또 이런 장에 많이 보이냐면 303에서 시작하는데 옵션 가격들이 맞춰지는 위치가 풋은 크게 295 가격이 맞춰지고 있어요 지금. 보죠. 장 시작했어요. 203.75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모든 곡선 아래에 있죠. 밑에 걸린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제 시약 깨고 건수 전략 마이너스 매도시면 됩니다. 시야 303.45 깨진다 하면 고점이 떨어져야 된다 그랬죠. 전일 전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전일의 전저 부분.
역시 1분 상황. 지금 못 깼죠? 잠시 멈추고 보면 새로 추가된 게 뭐냐면 요건데 곡선 체크인데 가장 밑에 있는 게 30분 곡선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30분 곡선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있는 게 15분 곡선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5분 곡선은 지금 내려갈 것 같아요. 빠르게 볼까요? 잠깐만요. 자, 지금 현재 시가 고가 상황. 건수 전량 왔다 갔다. 자, 일치되기 시작하네요. 87 확실하죠? 매도 들어갑니다. 잠시 멈추고 아직 호가 추측은 풋이 강력하게 압도하지는 않고 있죠. 근데 일단 걸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차이점을 한 세 달 이상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 일단 강도가 80이대죠. 요 위에 화면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0만 대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3, 13은 뭐냐면 건수 잔량 강도를 위에다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81 옆에 2547은 미결제를 표시해요. 미결제 받아야 되는데 사람 잘 안 보더라고요. 자, 2000개 넘어가면서 전일의 저가를 깨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 요거 깨지는 거 보고 들어가요. 지금 3배속 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잡을 시간이 있었는데 들어갔으면 302.75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6틱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1호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1호까지 끌고 갈 때 이 강도 옵션 호가가 압도하지 않으면 한두 틱 여유 두고 팔아내면 됩니다. 계속 봅니다. 자, 1차 지지 도달. 딱 한 틱 떨었네. 그죠? 근데 이건 되게 쉬운 거예요. 쉬운 장이야. 오늘은. 근데 이제 이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좀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가 교차까지 아마 갈 거예요. 곡선 삼형제가 완벽하게 일치될 때 진하게 표시하고 감도 좀 보이기 시작하면 좀 덜 표시했어요.
그래서 15분의 목표점을 일단 치고 교차에서 멈추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죠. 너무 일찍 내려왔죠. 그럼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7호 라인을 넘어가면 최소 2호까지 간다. 대신 그 넘어가기 전에 그 매물대를 타야 된다고 그랬죠. 정확히 이 자리가 언제냐면 교차 자리죠. 일치될 때를 보세요. 곡선 삼형제. 자, 그러면 이제 방향을 바꿀 때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보여드릴게요. 곡선 삼형제가 방향을 하나 둘 개씩 바뀌기 시작해요. 자, 일단 색깔 풀리고, 자, 5분에서 먼저 색깔 들어오죠. 그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도 들어갔던 거. 좀 더 지나니까, 자, 7호 라인은 넘겼는데 매물대가 잡고 있죠. 자,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넘겼으니까 뭐 시가 또는 종가까지는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초보자들은. 이 오늘은 곡선 삼형제 모양 바뀌는 거 보여드리는 거죠. 뒤집기 신호는 확실하게 나온 게 보이시죠? 건수열 양다 돌렸고. 자, 그러면 그 7호 라인 넘어가게 되면 2호까지 간다는데 2호 뭐 다 왔네, 그죠? 그럼 어디까지 가지? 고민될 때 있죠. 그럴 때 뭐가 생긴다? 5분에 박스가 바뀌는지 봅니다. 빠르게 4배속. 잠시 멈추고. 자, 5분은 곡선이 확실하게 돌아간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되죠. 15분은 아직 다 안 돌렸죠. 돌릴까 말까죠. 30분은 아직까지 계속 밑에 보고 있죠. 그럼 만약 올라가게 되면 30분에 그 금융망 끝자락 요쯤에서 걸린다고 그랬죠. 또는 여기 하단. 자, 매물대 탄 상태예요. 매도 시면 안 됩니다. 이제 6배속. 정확히 딱 1호까지는 갔어요. 25% 라인. 건설력 0 플러스. 지금 이 6배속으로 보고 있어요.
박스 다 잡혔죠. 목표점 어디에요? 304.50. 근데 이런 식으로 잡히는 목표점은 한두 티 여유 두서 세워야 돼요. 또 자 30분 곡선 맞아 돌리기 시작했다 보여지죠. 그럼 얘는 가게 되면 뭐 304.50 정도는 가겠구나. 컨스 잔량 플러스 강도 세고, 자, 그냥 쭉쭉쭉 당깁니다. 그냥. 보이세요? 삼형제 15분 30분 60 맞아 5분 15분 30분 딱 치네요. 한 틱 못 쳤다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잠시 멈추고 2차를 치고 뒤집기가 나왔어. 아래 거랑 굉장히 길게 상대죠. 아래 거로 길게 올라갈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뒤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12시에 나오는데, 자 5분은 곡선 다시 돌렸죠. 밑으로 돌렸다는 뜻이에요. 자 곡선들이 다시 방향이 밑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잘 안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컨트롤 알령 다시 돌렸고, 곡선은 아래 본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뚱뚱해지는 거 보이세요? 매물대도 타고 있고. 자 잠시 멈추고, 뚱뚱이 보이세요? 원의 음봉이라고 뜻이죠. 이게 뭐냐면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금 302.60이고 곡선은 그 전부터 삼형제들이 돌아가고 싶었죠. 원의 음봉이 어떻게 지키겠냐면, 보통 5분, 15분, 30분은 가장 많은 거래가 첫째 봉에 거의 다 실려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장이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더 큰 거래를 실린다는 거는 그쪽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 건수 자량 당연히 마이너스 돌려야 되는 거고, 곡선이 밑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밑으로 돌렸다고 여기서부터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만 깨지면 원의 음봉이니까 적어도 오늘 저가가 얼마였어요? 301.35죠. 3차를 못 쳤죠. 그럼 적어도 3차까지는 가겠구나. 그럼 지금 302.65 모으고 적어도 1%는 추가로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은 그냥 여기 내려가는 거 1차 먹었으면 땡큐 하고 끝내는 거고, 계속 하겠다는 하시는 분만 보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가장 큰 거래량이 한 번 더 실린다는 뜻이에요. 곡선 방향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쭉쭉쭉 간단히. 한참 오나요? 목표점도 치죠? 그 전에 생겼던 목표점 살짝 치고 한 번 더 내려가서 치고, 원행 원행 양봉도 있겠죠.
대신 건수 전량 강도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무서운 게 보면 옵션가가 지금 300에 있는데 292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어. 이게 며칠 전부터 계속 그랬거든. 그러면 이 방향을 보면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지 아시겠죠? 어떨 때 멈추는 거도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그 진입의 조건이 아니에요. 방향의 조건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 갭 떴을 때는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갭이 없으니까 바로 밑으로 모든 곡선이 밑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알려줘요. 여기서부터 매물대 타니까 이제 위로 갑니다. 알려주고. 근데 갭 떴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제장인데 어제장은 어제도 갭이 없었죠. 내려간 타다가 이 자리가 뭐냐면 30분이 밑에 화살표가 안 나오죠. 30분 곡선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올리고 매물대 타면서 한번 가서 수익을 주는 형태. 자, 갭 떴을 때 한번 볼게요. 갭하락 떴죠. 갭하락이 되면 무조건 30분, 15분, 5분 곡선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갭이 클 때는 좀 약하게 보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이제 진입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물론 X에서 방향 보여주겠지만 요 자리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매물대 탔죠? 들어가고. 자, 또 갭이 떨어지면 표시를 얇게 해주죠. 이걸 진하게 해주면 사람들 거기에 현혹되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진입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물대 완전히 밑으로 내려갔고 얘는 매물대를 지금 타고 있잖아. 매물대 밑으로 내려갔고 곡선이 먼저 방향을 틀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곡선 체크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화면 틀 열기 그 새로 올린 거에서 보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은 곡선 삼형제의 방향하고 원웨이 캔들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 알려드렸습니다.